네, 오늘장이 마무리되면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인사드리는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성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AI 투심에 불이 붙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3월 20일에 만나봤던 종목이 한미반도체였는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22%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방송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5%가량 하락 나오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대응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앞으로의 그 결과에 따라서 목표가를 대거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HBM3까지는 너무 잘했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가장 주력 장비인데다가 최근에 또 주가 반등의 하나의 이슈는 중국 쪽의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4세대에서도 정말 잘할 거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여전히 우위를 가지고 소위 이제 본딩 분야에서는 계속 최고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목표가를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해 이제 영업이익을 한 4천억 정도로 계상을 했을 때 TR 기준으로는 그렇게 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조금은 중립적인 수준에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는 얘기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악재가 나오면서 크게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은 매력적이었지만 일정 부분 지금 올라온 현재 가격에서는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시했던 12만 5천 원보다는 조금 낮은 한 1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하면서 여전히 홀딩 혹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지만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4세대로 넘어가는 HBM4세대가 아니죠. HBM4로 넘어가는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도 여전히 핵심 장비로 우뚝 설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그런 좀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HBM의 선두 자리에 SK 하이닉스가 있다면 그 장비를 납품하는 대표주로서 한미반도체가 거론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함께 만들어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HBM4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도 한미반도체가 과연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가격대에서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관세 악재 아직까지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죠.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점유율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관세 유예 시한이 7월 9일로 다가온 상황인데 이제 이 자동차 종목들 좀 기회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변수가 너무나 많죠. 일단 우리나라 협상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단 결정된 다음에 추가 협상 기간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협상 결과가 7월 9일에 나왔는데 정부의 노력에도 아무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이 다시 두 자릿수를 넘어서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선수요 당겨간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악재가 확정되고 나면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자체가 주가를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거의 생필품에 가까운 차를 사지 않을 가능성도 낮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악재를 충분히 반영한 주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실적이 더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세라는 악재는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하는데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등한시하고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과연 현대차일지 기아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기아인데요. 사실 기아는 이전에 김종효 이사님과 저희가 만나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6월 2일, 6월 초반에 기아 공략을 해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18.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11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가격 전략 어떻게 제시해 주실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아의 첫 번째 키워드는 관세 타격에 대한 영향성 좀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어떤지 김종효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관세로 인한 타격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지금 기아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한 100만 개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예. 6월 1일 날 말씀드렸을 때는 정말로 그렇게 안 좋아? 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제가 어필을 했다면은 지금 어필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나빠질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래 100이라고 생각했던 실적이 20% 깎이면 80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110이면 110에서 22% 깎이면 그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00에서 20이 깎이는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게 100이었는데 110으로 올라갔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의 다우투자증권에 준비된 자료에서 나타낸 것인데 지금 하이브리드 비중이 확대되면서 그것도 그냥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펠리쉐이드 같은 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미국에서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대형 사이즈의 하이브리드가 급증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반적인 ASP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현대차 전체 ASP가 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 상원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이 뭡니까? 지금 미국을 규제하고 있는 카페 규제, 그 연비 규제를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의견이 공화당 쪽에서 미국 공화당 상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면 지금 자꾸 이제 전기차에 뭔가 포커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차보다는 제가 보기에 지금의 기아차의 핵심 포인트는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요소를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좀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의해서 가려졌던 기아의 호실적 그리고 점유율 확대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저평가거든요. 지금 사실 관세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글로벌 레거시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아의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네, 뭐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왜 그렇지 않냐면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혼다, 벤츠, 뭐 현대차, 폭스바겐, 도요타, 포드, GM, 뭐 기아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지금 기아가 ROE는 가장 높은데 PBR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포드처럼 지금 10%도 안 되는 ROE 이게 지금 그냥 영업이익률이 아니고 ROE입니다. ROE가 지금 10%도 안 되는 그럼 영업이익률은 뭐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런 회사들도 지금 PBR을 뭐 한 배가량 받고 있는데 지금 PER 관점에서는 비슷하거나 뭐 약간 ROE에 놓여 있는 그 진폭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ROE, PBR 매트릭스로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저평가의 폭이 뭐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관세라고 하는 게 특정 업체만 맞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맞는 것이고 그 폭이 만약에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경쟁하고 있는 회사 어디입니까? 도요타하고 폭스바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요타하고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만약에 똑같은 관세를 들이받는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그 ROE가 높은 현대기아차가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시장의 어떤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러면 뭐 반등폭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현대기아차는 그냥 단순하게 저평가받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너무 좀 심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악재가 오히려 확정되는 구간에서의 반등의 폭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6월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매력은 있고 당연히 목표 가격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릴 만한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아와 현대차 모두 지금 글로벌 레거시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기아 이전에 6월 초에 만나봤던 목표가가 11만 원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뭐 그렇게 크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이익이 개선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한 뭐 10% 내외 정도를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이걸 또 가격을 정확하게 또 10%를 또 뭐 개정하기가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12만 원에서 한 12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달려들기보다는 뭐 최근처럼 또 조정이 나올 때 뭐 9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다만 뭐 신규 매수는 좀 더 눌렸을 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손절가는 뭐 8만 원 구간을 제시하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8만 원 구간은 제가 보기엔 더 모아나갈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로 가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빅숏 같은 게 발생해서 전 세계 뭐 주식 시장이 뭐 다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시장에 정말로 뭐 큰 이슈가 터져서 전체 자동차가 뭐 크게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뭐 기아차에 대해서는 지금 손절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더 모아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악재는 크게, 호재는 작게 반영을 하면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을 걷고 있는 기아입니다. 가격 전략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6월 초반보다 목표가 10,000원 업사이드 됐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살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객수가 늘어도 한숨, 면세점이 임차료 어젠다 장기전을 좀 돌입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회복의 시그널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사님? 네, 일단 면세점이라면 호텔신라를 봐야 되겠죠. 예. 호텔신라가 좀 더 민감한 종목이고 만약에 저 이슈가 실제로 업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에 호텔신라의 주가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신세계를 가져온 것은 저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플러스 알파고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호텔신라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백화점 쪽에 선행지표, 동행지표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한지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여서 오늘 이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면세점 업황의 회복이 과연 나타난다면 어느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앞서서 김종효 이사님과 호텔신라 이 시간에 언급을 했던 바가 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도 꽤 잘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지표 분석, 두 번째 불확실성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지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어떻게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신정부 출범하면서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원금 이런 거는 백화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의 감소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은 심리지수하고 지출 전망. 이 두 가지가 빠른 속도로 좀 회복되고 있다. 특히 심리지수는 빠르게 이제 기준치를 넘었고 소비 지출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주들이 극심한 내수 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뭐 백화점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몇몇 점포들, 핵심 점포들은 괜찮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소비 심리가 이렇게 눌린 것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유통주들이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즉 선행지표 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실물이 그걸 따라가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제 실물 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을 YOY로 비교해 보면 백화점은 여전히 조금 부진한 모습이고 면세점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는 둘 다 마이너스 국면. 그러니까 YOY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여전히 탄력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라는 점과 그러면 면세점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기는 하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업계 쪽으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공항공사보다는 업계 쪽으로 좀 더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럼 백화점도 개선되고 면세점 쪽도 개선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면세점이 만약에 개선된다면 호텔신라가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지만, 신세계는 기본적으로 백화점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좀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업황 자체는 불확실성을 품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일지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들어볼게요. 네,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저 밸류까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0.4배도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그러면 예전에 그 놀았던 막 저 0.7배, 한 배 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소비가 갑자기 그렇게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전에 뭐 화려한 날이 올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펀더멘탈이 회복되고 비용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0.5배 내외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전 열려 있다라고 봐서요. 매수 가격은 뭐 현재 가격 대비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 상승의 목표치는 PB 0.5배에는 한 24만 원 정도를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손절 가격은 제가 뭐 16만 원 정도를 제시했지만, 이 손절 가격도 제가 보기엔 내려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지금 같이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올해 좀 올라오긴 했어도 아직은 좀 갈 길이 더 남았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주가가 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여전히 저평가 구간 지나고 있기 때문에 PB 0.5배 정도의 가격 24만 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가격보다 조금 눌렸을 때 매수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